서른이 되어 엄마의 편지를 읽었다. 23년 만에 알았다.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서랍 속에서 발견한 분홍색 편지 봉투. 23년 전 날짜. 내가 7살 때 엄마가 사라진 바로 그 해. 봉투 앞면에 엄마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딸 정민이에게. 내가 서른이 되면 읽어줬으면 해. 7살. 4월 5일.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엄마가 없었다. 신발도 옷도 화장품도 모두 사라졌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쥔 채. 내 물음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엄마는 없었다. 처음 몇 달은 기다렸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혹시 엄마가 돌아와 있을까? 없었다. 매번 빈집이었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엄마는 안 돌아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 직업 조사가 있었다. 친구들은 우리 엄마는 간호사예요, 선생님이에요 하고 발표했다. 내 차례가 왔다. 입이 안 떨어졌다. 결국 말했다. 우리 엄마는 회사 다녀요. 바빠서 잘 못 봐요. 거짓말이었다. 그게 첫 거짓말이었다. 이후로 거짓말이 일상이 됐다. 중학교에 가서는 아예 엄마 얘기를 안 했다. 엄마 없는 애, 버림받은 애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 집에서는 아빠랑 말을 안 했다. 학교 잘 다녀오라는 말. 응. 그게 전부였다. 아빠는 매일 술을 마셨다. 나는 내 방에서 멍하니 있었다. 엄마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점점 흐려졌다. 엄마를 잊어가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이 집을 떠나고 싶었다. 아빠와는 1년에 명절 때 2번만 얼굴을 봤다.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다. 엄마 얘기는 절대 안 했다. 금기어였다.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28살 때 남자를 만났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부모님 얘기가 나왔을 때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는 없다고. 어렸을 때 떠났다고. 그는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냥 힘들었겠다는 말만 했다. 1년을 사귀고 청혼을 받았다. 두려웠지만 받아들였다. 30살이 됐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득 어렸을 때 사진을 찾고 싶었다. 20년 만에 아빠 집 2층 작은 방에 올라갔다. 상자를 뒤지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공책, 색연필 그리고 분홍색 편지 봉투 하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봉투는 아직 뜯지 않은 상태였다. 앞면에 엄마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 딸 정민이에게. 내가 서른이 되면 읽어줬으면 해. 날짜는 23년 전. 엄마가 떠나기 이틀 전이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3장.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딸 정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서른이 됐구나. 너에겐 잔인한 엄마였을 거야. 아무 말 없이 떠난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민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만은 꼭 믿어줬으면 해. 엄마가 왜 떠났는지 이제 말해줄게. 엄마는 병에 걸렸어. 유전성 희귀 질환. 내가 5살 때 증상이 시작됐어.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물건을 어디 뒀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자꾸 잊어버렸어. 내 이름을 부르려다 멈칫했어. 분명 알고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왔어.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 5년에서 7년. 그 시간 동안 서서히 기억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너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 눈물이 쏟아졌다. 계속 읽었다. 정민아, 엄마는 결심했어. 너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엄마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모습.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내가 자라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
내가 엄마를 그렇게 기억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 1년을 고민했어. 아빠는 함께 있자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었어. 내가 7살이 됐을 때 결심했어. 지금 떠나자. 아직 너한테 웃는 얼굴로 밥 해줄 수 있을 때, 아직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를 수 있을 때, 내가 나를 병들어가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널 사랑하는 엄마로 기억해줬으면 했어. 잔인한 선택이었을까? 아마 그랬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병든 모습을 보이는 것과 이렇게 떠나는 것. 편지는 계속됐다. 엄마는 작은 요양시설로 갔어. 거기서 매달 편지를 썼어. 비록 내게 보낼 수 없는 편지였지만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아빠한테 사진을 받아서 봤어. 8살 생일 사진, 중학교 입학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울었어. 내가 잘 자라고 있구나. 15살 즈음부터는 기억이 많이 사라졌어. 편지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끝까지 기억하려고 애썼어. 내 딸 정민이. 분홍색 원피스를 좋아하고 엄마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 읽는 걸 좋아하던 내 딸. 정민아,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엄마는 아마 없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사랑해서. 이제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래? 첫 번째, 아빠를 이해해줘.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두 번째, 행복해줘. 엄마가 떠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세 번째, 이 병에 대해서는 검사를 꼭 받아봐. 유전 확률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강한 아이니까. 마지막으로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 내 딸. 엄마가. 편지가 끝났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23년 동안 품었던 원망, 미움, 외로움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엄마는 날 버린 게 아니었다. 엄마는 날 사랑해서 떠났다. 편지를 들고 아빠에게 갔다. 읽었다고 말했다. 아빠가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아빠는 대답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엄마가 부탁했다고. 내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보여주지 말라고. 아빠도 울고 있었다. 23년 만에 처음 보는 아빠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요양시설을 찾아갔다. 원장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어머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평화롭게. 마지막까지 정민이 하시면서. 엄마 무덤은 시설 뒤편 작은 언덕에 있었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나야. 정민이. 늦어서 미안해. 할 말이 너무 많았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결혼하게 된 이야기. 엄마를 원망했던 이야기.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 결혼해. 다음 달에.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 나 행복할게. 약속할게. 일주일 후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엄마가 부탁했던 것. 결과를 기다리는 2주가 길었다. 무서웠다. 나도 엄마처럼 될까봐.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엄마는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했다는 걸.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음성이었다. 엄마의 병은 나한테 유전되지 않았다. 안도했다. 동시에 슬펐다. 왜 엄마만 그런 병에 걸렸어야 했을까? 하지만 알았다. 엄마가 원한 게 뭔지.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을 거다. 그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엄마를 닮았을까? 부케에 분홍색 장미를 넣었다. 엄마가 좋아하던 색. 식장 입구에 엄마 사진을 놓았다.
젊은 날의 엄마. 웃고 있는 엄마. 엄마, 오늘만큼은 옆에 있어줘. 식이 끝나고 웨딩드레스 입은 채 엄마 무덤을 찾았다. 엄마, 봤어? 나 예뻤지? 행복한 신부였지? 부케를 놓았다. 분홍색 장미. 사랑해, 엄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번엔 울지 않았다. 웃으면서 읽었다. 편지를 예쁜 액자에 넣어 책장에 놓았다. 언젠가 내 아이가 태어나면 보여줄 거다.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법을 알았는지, 지금은 안다. 사랑은 때로 이별의 형태로 온다는 걸, 떠나는 게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엄마는 자기 방식으로 나를 지켰다. 23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알았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사랑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창밖으로 봄비가 내린다. 분홍빛 벚꽃이 흩날린다. 엄마가 좋아하던 계절. 내년 봄에는 아이가 태어난다. 딸이다.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줄 거다. 그리고 이 아이가 30이 되면 보여줄 거다.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사랑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다. 세대를 넘어서. 혹시 여러분도 오래 연락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가요? 늦기 전에 한번 전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기억될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